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올 시즌 청주에서 경기를 치르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선수 보호와 경기력 유지 등을 이유로 청주 구장 사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청주시에 전달했는데요. 이범석 시장은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최근 청주시에 공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수단의 부상 위험과 경기력 저하, 팬들의 편의성, 접근성 등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당분간 청주야구장에서 KBO 리그 경기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실상 청주 경기는 열지 않겠다는 최종 통보입니다. 청주시는 올해도 프로야구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직접 한화구단에 경기 배정을 요청했고 김영환 충북지사까지 나서 한화그룹 임원들과 야구 원로에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우리 한화가 연구진 우리 청주에서 계속적으로 기존에 해오던 경기 수를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프로야구 경기 배정이 최종 무산되면서 청주시는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습니다. 올해 역시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홈 LED 전광판 개선 등 경기 유치를 위한 시설 보강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사단이 야구를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돈을 쓴 거거든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의 조건만 맞추는데 수십억을 쓰는데 과연 그게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 이범석 시장은 청주와 청주야구장은 한화 이글스의 제2의 고향인 동시에 많은 팬들이 함께 울고 웃었던 특별한 장소였다며 유감과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도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청주를 찾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프로야구 불모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자신을 김중사라고 속여 거액의 물품 대금을 가로챈 수거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전투 식량을 대리 구매해달라는 말에 속아 1,000만 원을 보이스피싱범에게 송금한 것인데요. 군과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만큼 자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단양의 한 마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은 군부대 관계자라며 해당 마트에서 보육원 후원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투 식량을 대리 구매해달라는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기존 유통업체가 부정업체로 등록돼 거래가 정지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의심스러웠던 점주는 해당 유통업체의 사실관계까지 확인한 끝에 전달받은 계좌로 약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모두가 한통 속인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단양경찰서는 신고 접수 즉시 해당 계좌를 정지하고 인천에서 계좌 소유주인 20대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불상의 상선에게 지시를 받아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체하며 사기 범행을 방조한 수거책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알바를 구한다는 그 광고를 보고서 연락을 하게 됐고요. 한 건당 15만 원 정도를 준다 그러니까 계좌를 넘겨준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발빠른 대처로 계좌에 남아있던 8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됐지만 앞서 A씨가 일당에게 송금한 또 다른 내역이 확인돼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경기 속 매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의 심리를 악용해 물품 대금을 가로채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에 하나 범죄 조직에 송금했을 경우 인지하는 즉시 수사기관에 연락해 더 큰 피해를 막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과수화상병이 도내 4개 시군 13곳으로 확산됐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증평군 증평읍과 충주시 주덕읍, 용탄동에서 신고된 과수화상병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난 12일 충주에서 발생해 올해 처음 시작된 과수화상병은 도내 4개 시군 13곳 총 피해 면적은 4.7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주가 9곳으로 가장 많고 음성 2곳, 청주와 증평이 각각 1곳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역 경선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중 본선에서 경쟁력이 더 낮다고 판단된 후보를 선택하라고 권유한 민주당 당원 2명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당원들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 동남 4군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게 거짓 답변을 하는 방법이 담긴 이미지 파일을 제작해 지인 300여 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고 당내 경선 제도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그동안 청주의 개발 축에서 소외됐던 서원구 장성동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신분평 도시개발 사업의 하나로 다음 달 1,448가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4,000가구 가까이 선을 보이는데요. 올해 청주권의 분양시장 흥행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 일대 27만 7천 제곱미터 부지입니다.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해 11월 사업 승인을 마친 이 일대에서 민간 주도의 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시작으로 다음 달 20일 일반과 민간 임대 아파트 1,448가구가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택 건설 경기 침체로 숨고르기가 계속됐던 청주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이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도내에선 청주가 분양가며 시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청주가 전국에서도 지금 분양가라든가 그다음에 미분양 현황이 가장 적은 분양성이 양호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나름대로 좀 도시개발 사업을 계속 유지해 왔고 다음 달 첫 분양을 시작으로 연내 순차적으로 2차, 3차 분양을 통해 모두 3,949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됩니다. 신분평 도시개발 사업지구는 공동주택과 준주거시설을 비롯해 공원과 초등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이 들어섭니다. 인근 동남지구, 방서지구 등과 더불어 지난해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분평 미평지구와 함께 3만 7천여 가구의 대규모 신흥 주거벨트가 구축됩니다. 북부 지역의 그 개발 구역이 이제 제한됐고 더 이상 개발할 토지가 없음에 따라 이 남쪽으로 개발이 계속 유지되어 청주시 전체의 그 벨트가 그 주거 형성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인 주택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올해 소량에 그쳤던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 청주 동남 지역에서 조성되는 대규모 아파트 분양 흥행 여부가 올해 지역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즈 축제로 자리매김한 2025 청담대 재즈토닉이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도 2만 5천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청남대를 찾아 재즈를 만끽했습니다. 이환 기자입니다. 속속히 내리는 봄비 속에도 2025 청남대 재즈토닉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발걸음을 했습니다. 물 흐르듯 유려한 연주에 관람객들은 뮤지션과 함께 호흡하며 몸을 들썩였습니다. 되게 재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막상 듣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 있으면 정말 자주 올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저같이 식구들이랑 다 같이 와서 더 재밌고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즐기다 가겠습니다. 재즈토닉 사랑해요. 청남대 재즈토닉의 공연 장르는 재즈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인기가 급상승한 조재즈부터 임창정, 김소연, 소냐 등 다양한 분야의 대중가수들이 무대에 서며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자연 속에서 많은 관객분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노래하니까요. 너무 가슴 벅찬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청남대 재즈토닉에는 사흘간 모두 2만 5천여 명이 찾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부모님들은 음악을 들으시고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이분들이 이런 문화와 음악을 기다리고 이런 자리를 갈망하고 계셨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해마다 중부권 최고 음악 축제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청남대 재즈토닉. 내년에도 더 다양한 음악과 멋진 무대로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CJB 이환입니다. 청주에서 중국 칭다오를 향하는 국제 노선이 청주 국제공항 개항 이후 처음으로 취항합니다.
에어로케이는 어제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항식을 열었습니다. 청주에서 칭따오 노선은 매일 한 차례 운항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오전 8시 5분, 일요일에는 오후 8시 30분 청주를 출발합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3분기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도청 내 연못을 재정비해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연못 재정비는 도입회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서 보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소규모 광장과 벤치도 설치했습니다. 한편 도는 연못 개편에 기념해 철갑상어와 비단잉어, 금붕어를 방류하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부터 시간당 70mm가 넘는 초여름 극한호우가 시작되고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023년 오송 참사를 겪은 청주시는 이후 전국 최초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민관 참여형 재난 대응 모델을 만들어 대비하고 있는데요. 그 효과는 어떨까요? 장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석 달간 청주에는 74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홍수특보는 10차례, 산사태 위기경보는 8차례나 내려졌습니다. 시간당 72mm의 집중호우가 내려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었습니다. 청주시는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청주형 재난대응 모델을 가동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구축한 재난상황 관리 시스템이 가동되면 시내 전역에 8,400여 개의 CCTV를 통해 얻은 실시간 재난 현장의 정보를 공유해 13개 협력 부서가 동시다발적으로 초기 대응과 비상 단계를 가동하는 방식입니다. 경찰과 소방, 민간 조직도 협력해 24시간 비상 체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지난 겨울과 여름 모두 자연 재난 피해 제로를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일찍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어 청주시는 사전 대비를 각 분야별로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인명 피해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청주시는 지난 2023년 오송 참사에서 얻은 뼈저린 교훈을 발판 삼아 재난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취약한 풍수의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을 비롯해 자연 재해 위험지구, 소하천 하수도 등 정비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1년 사이 2단계나 오른 최고 A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청주시에서는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비와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으로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주시는 재난 상황의 정확성과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청주시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청과 읍면동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의 충북 선대위가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여성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강화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죄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성 후보의 공천 비율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가운데 오늘과 내일은 장애인과 청년 정책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내 충주당원협의회가 노인 비하 발언을 한 민주당 선거운동원을 즉각 해임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은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민주당 선거운동원 A씨가 75세 이상 노인은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 우리 엄마도 내 말을 안 들어서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입장문을 내고 국힘 의원들이 자신이 혼잣말을 한 것을 왜곡하고 문제 삼았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단양구는 오는 31일부터 10월 말까지 단양읍 상진리 계류장에서 수상 레저 스포츠 체험 교실을 개최합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단양강에서 수상 스키, 웨이크보드, 전동 서프보드 등 동력 수상 레저 기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4회 기준 5만 원으로 배틀보트와 카약, 수상 자전거 등 무동력 기구는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단양구는 수상 레저 활성화를 위해 7월에는 단양강 전국 스포츠 피싱 대회, 8월에는 단양 레이크파크 수상 페스티벌, 9월에는 단양 코리안컵 전국 수상 스키 앤 웨이크보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음성군이 맹동면에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를 건립합니다. 총 사업비 174억 원을 들여 1층은 보건지소와 민원실, 2층은 회의실과 프로그램실, 3층은 교육실과 강의실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고 내년 1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